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생각의 깊이를 요구하는 조합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간단한 규칙에서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더 복잡한 상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조합론의 진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N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K명의 사람을 앉힐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아무도 서로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거리두기 좌석 배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단순한 모델, 그러니까 의자가 일렬로 쭉 늘어선 경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선형 배치입니다. N개의 의자가 그냥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본 모델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의자를 둥글게 만드는 원형 배치 같은 복잡한 문제도 정말 쉽게 풀리거든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발한 생각의 전환이 한번 필요해요. 보통은 사람 앉을 의자를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앉지 않을, 즉 비어있을 의자부터 먼저 쫙 배열해버리는 거죠. 자, N-K개의 빈 의자를 먼저 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그 빈 의자들 사이사이 그리고 양쪽 맨 끝에 공간이 생기죠. 바로 이 틈에다가 사람들을 한 명씩 쏙쏙 집어넣으면 절대로 서로 이웃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이웃하지 않게 앉히기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순식간에 틈새 고르기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N-K 플러스 1개의 틈 중에서 사람이 앉을 K개의 자리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조합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공식이 바로 CN-K 플러스 1, K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선형 배치는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만약에 이 일렬로 늘어선 의자의 양쪽 끝을 딱 잡아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원형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원형 배열이 선형 배열보다 까다로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렬로 있을 땐 저 멀리 떨어져 있던 1번 의자랑 마지막 N번 의자가 원에서는 바로 옆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새로운 이웃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까 썼던 그 기발한 틈새 전략이 그대로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문제 해결 기법이 바로 경우 나누기입니다. 기준점을 하나 딱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1번 의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1번 의자에 아무도 앉은 경우. 둘째, 1번 의자에 누가 앉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겠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1번 의자에 아무도 앉는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1번 의자는 이제 없는 셈 쳐도 되잖아요. 1번 의자 자리를 기준으로 이 동그란 원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쫙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맞습니다. 의자가 N-1개인 선형 배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미 풀 줄 아는 문제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이번엔 1번 의자에 누군가 앉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웃금지 규칙 때문에 양옆에 있는 2번 의자와 N번 의자는 자동으로 아웃입니다. 거기엔 아무도 못 앉아요. 그럼 이제 남은 의자는 N-3개고 앉혀야 할 사람도 한 명 줄어서 K-1명이 됐죠. 결국 이것도 더 작은 규모의 선형 배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전차 경우의 수는 아까 그 두 시나리오, 즉 1번 의자가 비는 경우의 수 더하기 1번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공식을 더하기만 하면 원형 배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식이 좀 더 예쁘게 정리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조합론의 파스칼 항등식이라는 아주 멋진 도구를 사용하면 방금 그 두 경우의 합이 놀랍게도 이렇게 간단하고 아름다운 최종 공식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선형 공식에다가 n분의 n-k라는 팩터가 딱 곱해진 형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선형과 원형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정해주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자,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바로 옆자리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무조건 두 사람 사이에는 빈 의자가 S개 이상 있어야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도 정말 우아합니다. 각 사람과 그 사람의 개인 공간인 S개의 빈 의자를 그냥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랑 빈 의자 S개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의자의 개수 n이 사실상
n 빼기 ks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줄어든 숫자를 우리가 방금 구한 원형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걸로 어떤 간격이든 다 풀 수 있는 맞는 공식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한 공식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의자가 총 20개, 앉을 사람은 5명인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최소 2개의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 즉 S가 2인 경우죠.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방금 만든 우리 맞는 공식에 N은 20, K는 5, S는 2를 그대로 쏙쏙 대입하면 됩니다. 식을 보면 20에서 5 곱하기 2를 빼주는데 이게 바로 전체 의자에서 5명에게 필요한 최소 공간을 미리 떼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50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공식을 몰랐다면 하나하나 세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만든 공식 하나가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네요. 자, 이제 오늘 풀이의 하이라이트,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조건이 아주 특이해요. 5명 중에 딱 한 쌍만 이웃에서 앉고 나머지 3명은 그 쌍과도 떨어져 앉고 자기들끼리도 떨어져 앉아야 한대요. 이건 한 번에 풀 수 없고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첫째, 20개의 자리 중에서 이웃해서 앉을 두 자리를 먼저 고릅니다. 그 다음 이 두 자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이 덩어리의 양옆 자리까지 포함해서 잠시 문제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의자들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익숙한 선형 비인접 선택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원형 테이블에서 이웃할 한 쌍의 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 즉 20가지에다가 남은 공간에 나머지 3사람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면 방법의 수, C14,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최종 답은 7,280가지나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 조건이 섞여 있어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구를 적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됐던 선형 배열 공식에서 시작해서 양끝을 이어붙인 원형 배열 공식을 유도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간격 조건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반화된 공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3가지 공식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풀이를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공식 몇 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도 가장 단순한 기초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한 단계씩 확장해 나가면 결국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명의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 조합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만약 이 K명이 모두 이름이 다른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면, 즉 순열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만든 이 공식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합격수학 쪽지 모의고사, 전공 모의고사, 직접 모의고사를 통해서 영재학교 준비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면 영재학교 과학고 합격수학 평면도형과 작도, 입체도형 책의 문제를 함께 풀면 도움이 됩니다.